책은 읽고 싶은데 선뜻 시작하기는 힘든 현실. 하지만 듣다 보면 읽고 싶어지고 어느덧 차곡차곡 쌓이는 나의 책 이야기들. 작은 독서 습관 하나로 완전히 변화하는 나의 하루. 독서클럽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민들 모두가 이 독서를 읽는 그날까지 저희는 함께 할 겁니다. 독서클럽,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저희 북클럽에서 또 새로운 분이 또 오늘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함께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북클럽 나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현님은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어떻게 어디 계세요 지금? 저는 버지니아에 살고 있어요. 버지니아에 계시군요. 아니 매주 놀라는 게 이 북클럽 나란이 네. 전에는 뭐 시애틀 계시는 분도 계셨죠. 그쵸. 그리고 저기 샌프란 쪽에 계시는 분도 계셨고 오늘은 또 버지니아에 계시는 북클럽 나란에 우리 또 김성현님께서 전화 출연해 주셨는데 북클럽 나란이 아무래도 미주 전역에서 책을 읽고 싶고 또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동호회인가요? 네, 한국도 가능하고요. 북미, 호주 분들도 계시고요. 어느 지역에 있으셔도 책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와, 진짜 세계 전 지역. 그러니까요. 약간 글로벌 동호회네요. 게다가 그냥 책을 읽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그 책을 읽은 걸 토대로 서로 토론을 하면서 맞아. 각자가 느낀 바를 또 나누는 그런 좋은 동호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호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그 나란 그 웹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네, 저희 홈페이지에 이렇게 목요일 코너에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링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직접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우리 김성현님께서 또 버지니아에 계시는 김성현님께서 저희에게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해 주시려고 출연을 하셨는데 오늘 소개할 책은 어떤 책인가요? 오늘 소개할 책은 펄벅의 돼지인데요. 어렸을 적 한 번은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진행자님들은 읽어보셨나요? 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침묵은 그 어떤 노래보다도 더 음악적이다. 이게 좀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한번 살짝 읽어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문학 소년이에요, 문학 소년. 좋아했었어요, 예전에. 네. 정말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좀 유명한 소설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명한 소설이긴 하지만 또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처음으로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나의 모국이 아닌 나라, 즉 저희들은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한테 펄벅의 생애와 또 그의 작품들이 더 가깝게 다가와서입니다. 또 미국 여성 작가로는 처음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이기도 해서 북클럽 여성 멤버인 제가 소개하고 싶기도 했고요. 이 펄벅은 이름에서도 약간 느껴질 수가 있는데 펄벅은 중국에서 살았던 인물이라는데 맞나요? 네, 잘 맞습니다. 펄벅은 잘 알려진 대로 미국에서 태어나 생후 3개월 만에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중국에서 자랐습니다. 유년기와 학창 시절을 거의 중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펄벅의 중국에 대한 애착은 여러 작품에서 나타납니다.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보낸 펄벅은 1910년 대학 진학을 위해 미국에 들어왔다가 4년 후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농업 경제학자이자 선교사였던 존 러싱 벅과 결혼하면서 벅이라는 성을 가지게 되지요. 결혼 후 첫째 딸을 낳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이로 인해 펄벅은 많은 아픔도 있었지만 이 첫 딸의 존재가 펄벅을 작가로 만드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설 대지에 등장하는 왕릉의 배치딸 모델이 펄벅의 첫 딸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요. 그 모델이군요. 네. 그런데 이 대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긴 소설로 되어 맞아요. 있어서 자기가 딱 좋은 그런 책으로 베개로 쓰면 참 좋은 그런 잠들기 전에 읽기 맞아요. 좋은 책. 잠들기 전에 읽고 싶은 그런 책인데 사실 이렇게 긴 소설이긴 하지만 또 오늘 좀 간략하게 줄거리를 좀 이렇게 요약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대지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도 중국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펄벅은 1934년 미국에 정착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삶을 중국에서 보냈는데요. 그중 1927년 중국 국민정부군이 난징을 공격했을 때 많은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본 경험을 살려서 한 가족의 삶들을 그린 장편 소설입니다. 네. 대지는 땅이 전부이자 땅으로 부를 이룬 왕릉일가 3대 스토리인데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사실 펄벅이 이 책을 한 번에 3부를 다 발표한 게 아니고 1부 발표 후 2부, 3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시리즈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1부는 빈농에서 대지주가 되는 1대 왕릉의 이야기이고 2부는 그의 세 아들 왕이, 왕얼, 왕산 그 중에서도 셋째인 왕후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부는 1부의 주인공인 왕릉의 손자이자 2부의 주인공 왕후 장군의 아들인 3대 왕년의 이야기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부에서 1대인 왕릉은 가난한 농민이지만 땅의 힘을 믿고 차근차근 땅을 모아 그 일대 지주가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자수성가한 인물 같은 것이죠. 네. 1부에서는 자수성가를 하기 위한 왕릉의 고군분투가 나옵니다. 왕릉의 성공 뒤에는 아내 오란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지요. 그러나 왕릉은 성공을 하자마자 딴 눈을 팔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집에 첩을 들여오고 본 부인이 애지중지했던 진주 귀걸이를 뺏어서 첩한테 줄 만큼 정신을 못 차리지요. 그러다 부인이 병이 들고 죽음을 앞두고서야 가족의 안락한 생활은 아내 덕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좀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걸. 이거를 진짜 늘 그렇습니다. 그죠? 이 철없는 남자였네요. 그러니까요. 성공은 했지만 네. 가정은 지키지 못했던 아픈 네. 그런 왕릉이었습니다. 그럼 2부의 제목은 어떨까요? 네, 2부의 제목은 아들들로 자수성가 왕릉이 죽고 왕릉의 세 아들들의 이야기가 주요 내용입니다. 왕릉은 첫째 아들은 학자가 되길 바랬고 둘째 아들은 상인이 되길 바랬고 셋째 아들인 왕사는 본인을 이어서 농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힘들게 밭에서 일해야 했던 왕사는 농사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요. 결국 왕사는 군인이 되고자 집을 떠나게 됩니다. 집을 떠난 왕사는 후에 이 시기가 군벌 시기였던 만큼 시대에 맞춰 군인이 되어 왕후 장군이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간략하게 2부의 내용을 지금 소개를 해주셨고 2부도 약간 흥미진진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다면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네, 또 이어지는 이제 또 마지막으로 3부가 또 나오는데 3부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네, 3부의 제목은 분열된 집안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3부는 왕릉의 세 아들 중 셋째 아들이었던 왕후 장군이 된 왕산의 아들, 그러니까 왕릉의 그 손자가 되겠죠. 왕년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중국도 이제는 새 혁명의 시대가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땅에 의존해서 땅만 있다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지요. 왕년은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고 다시 유학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시대가 변해서 군벌 시기도 끝나고 새 시대를 기대하며 새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왕년은 새로운 삶을 기대하긴 했지만 역사가 그렇듯 과거도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 3부가 마무리됩니다. 이게 3대에 걸친 이야기다 보니까 굉장히 긴 스토리 같기도 한데 정말로 잘 요약을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네요. 근데 사실 처음에 이 책을 보면 읽을 엄두가 사실 잘 안 나거든요. 일단 두께에서부터 압도당하는. 맞아요. 그래서 네. 한번 시작하면 이걸 과연 읽을 수 있을까. 첫 장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읽을 엄두가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1000페이지가 넘는 꽤 긴 장편이긴 한데요. 내용 자체가 좀 재미있고 전개가 되게 빨라서 속도감 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특히 외국 작가 소설 읽으면 저희 때때로 문화적인 차이가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은 번역본이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문화적 거리낌이 없습니다. 또
펄버도 중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아시아에 대한 이해가 깊어서인지 미국인이 썼다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섬세한 묘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긴 스토리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소설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지금과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시 읽어야 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근데 좋은 질문 같아요.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은 가부장적인 면이라던가 또 주인공 왕릉이 부인이 있으면서도 첩을 두는 장면이라던가 하는 부분은 여성으로서 참 불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 시대와는 다르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중국의 청 말기, 군벌 난립, 혁명기 이 시대를 3부에 걸쳐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고전이라는 거는 시대를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책에서 생각해보고자 했던 것은 역사적인 배경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가정에 대해서였습니다. 펄벅이 아마 전생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이 가정의 중요성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좀 와닿던 문구 하나가 짧긴 했지만 굉장히 강력한 가족은 나의 대지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좀 와닿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안에 분명히 좀 갈등 같은 것도 있었겠죠? 네, 맞아요. 네. 이 3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갈등이 아버지와 아들의 진로에 대한 갈등인데요. 요새 시대에도 진로에 대한 갈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그럼 어느 집에서나 사실 볼 수 있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 책에 보면 일부 왕릉이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직업을 정했잖아요. 그 중에 첫째와 둘째는 잘 따랐지만 둘째, 2부의 주인공이 셋째 왕후 장군은 농부가 되는 대신에 군인이 됩니다. 또 재미나게도 3부에서 왕후 장군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군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왕爷는 할아버지처럼 대지에 관심이 있어서 땅을 가꾸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부모로서 왕릉도 왕후도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들이 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그렇죠. 당연히 네, 있죠. 네. 네, 맞아요. 진짜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사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이제 자식의 입장에서는 나의 삶인데 그쵸. 왜 정해진 대로 내가 가야 되냐 이런 마음이 사실 너무 맞아요. 다 둘 다 모두가 이해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갈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부모가 되면 진짜로 나 이렇게 그렇죠. 자유롭게 해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부모가 되보면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않은 거죠. 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우리 성현 씨. 네. 네, 아마도 자녀뿐 아니라 타인에게 우리가 내 관점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좋기 때문에 강요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어서 낭독을 해드릴게요. 네. 아버지는 여태까지 날 사랑한 일이 없다. 자신은 사랑하고 있는 줄 알고 나를 유일한 보배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진실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고 묻는다 해도 내가 하는 말이 자기의 뜻과 다를 때는 거절할 뿐이었으므로 나는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말하기 위해 언제나 미리 생각해보고 입을 열어야 했다. 뭔가 너무 좀 씁쓸하고 맞아요. 안타까운 구절이네요. 요즘도 많은 그런 가족 간의 갈등이 이런 문제로 또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또 우리가 또 막상 부모가 되면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이 갈등에 대해서는 후에 이제 3부에 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토지에 관한 대화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걸세. 자네나 나는 토지를 보면 종자나 수확물을 생각하지만 건축가는 같은 토지를 보더라도 집을 생각하고 화가는 그 색채에 대해서 생각하지. 선교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눈을 돌리겠지. 그래서 당연히 선교사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걸세.
앞에 대사하고 이 대사처럼 사회의 많은 갈등의 요인은 타인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기준으로 나의 관점으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람들 사이에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진짜 김성현 선생님의 말처럼 진짜로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진짜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좀 바라보는 그런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면 이러한 갈등들이 조금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앞에 그 대지의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펄벅이 실제로 가정은 나의 대지다. 거기서 나는 정신적인 자양분을 얻고 있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네. 이 말처럼 펄벅은 사실 어린 시절에 중국인에 속할 수도 없었고 미국인에 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녀를 잡아주었던 것이 실제로 펄벅의 어머니와 중국인 부모였다고 합니다. 아니 그 두 명의 여성분이 진짜 큰 역할을 하셨네요. 네, 어머니는 그녀가 미국인으로 뿌리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 미국인의 정체성을 잘 가르쳐 주었고요. 또 중국인 부모는 중국인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녀가 어떻게 여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설을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이 소설에 펄벅처럼 펄벅이 특별한 생애와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한인들이 1세도 있고 1.5세도 있고 그렇죠. 2세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한국인이라도 각자 나름대로 다른 문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이방인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또 한국에서도 속하지 못했다고 고민될 때도 있지만 펄벅처럼 우리가 가진 장점을 토대로 미국 내 한인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펄벅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조금 더 뭔가 공감이 되면서도 맞아요.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펄벅은 그럼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이 글을 썼겠죠? 네,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이 글뿐 아니라 많은 소설들을 남겼고요. 네. 또 이 경험을 살려서 미국인들에게 아시아를 알리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세이든 1.5세이든 2세이든 우리가 가진 경험이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드러날 수 있는 문화가 세워지길 바라면서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새 H마트에서 울다라던가 파친코, 작은 땅의 야수들 같은 한국계 작가들의 소설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작품들 저희도 지난주에 이제 빠진코도 소개받았고요. 맞아요. 저희도 재미나게 읽고 또 인기가 많아서 참 그런 자긍심? 기분이 맞아요. 참 좋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많이 알려졌지만 펄벅이 그 당시에 아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미국인들에게 아시아를 소개한 것 그 자체도 대지가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전 세계로 출판되고 있지만 펄벅이 이 책을 처음 출판하려고 했을 당시에는 미국에서 아무도 중국의 이야기는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맹대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출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펄벅의 책을 믿고 출판해준 사람이 이후에 펄벅의 평생의 정신적 친구이자 반려자가 되었던 두 번째 남편 R.J. 웨이시입니다. 이 책의 이제 출판이 되고 나서는 전 세계적으로 출판될 만큼 성공을 했고 또 노벨 문학상과 퓰리처상을 동시에 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펄벅이 본격적인 작가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국과 일본에 관한 소설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럼 한국이나 일본에 관련된 다른 소설도 혹시 있을까요? 네. 우선 일본을 배경으로 한 어린이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은 더 빅 웨이브라고요. 네. 한국어로는 헤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은 Child Study Association Children Book Award를 수상하기도 했어요. 네. 펄벅이
7명의 아이를 입양하고 평생 어린아이들을 위해 일을 할 만큼 어린이 책도 많이 쓴 작가입니다. 와. 네,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일본 어느 해안 마을에서 펼치는 용기를 주제로 한 어린이 소설이에요. 실제로 이 소설도 중국 난징에서 살던 펄벅이 공산군이 일으킨 쿠데타를 피해 일본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지냈던 경험을 살려서 쓴 소설입니다. 일본에서 지냈을 때 지진, 해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느꼈던 지질과 해일에 대한 두려움이 이 책의 배경이자 주제입니다. 바닷가가 터전이었던 지아와 산에 사는 키노의 이야기인데요. 지진과 해일로 어느 날 갑자기 가족과 마을을 잃은 지아에게 친구 키노와 그의 가족이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지아의 아버지는 바다는 나의 적이라며 지진과 해일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지만 키노의 아버지는 삶은 죽음보다 강하며 두려움 없이 삶을 받아들이는 법,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어린 지아가 가족의 죽음과 자연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성장 스토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짧은 어린이 소설이긴 하지만 죽음과 두려움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를 풀어낸 책이니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저희 아까 김성현 선생님께서 이 펄벅이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참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 우리나라 한국과의 우리 고국 한국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펄벅은 박진주라는 한국 이름이 있을 정도로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데요. 네. 펄벅이 한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도 썼습니다. 살아있는 글쎄라는 소설하고요. 새라는 2가지 작품을 남겼는데요. 1960년에 펄벅이 처음 한국을 방문한 이후에 1969년까지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 방문을 토대로 이 작품들을 쓰게 되는데 살아있는 갈대는 6.25 전쟁 후 한국의 순환사를 그린 작품이고요. 새해는 한국의 홍열화를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펄벅은 이렇게 소설을 썼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6.25로 인한 전쟁 고아와 혼혈 아동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설립된 펄벅 재단 한국 지부가 현재는 경기도 부천의 펄벅하우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펄벅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좋은 일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요. 박진주라는 이름이 또 굉장히 더 이쁘게 다가오네요. 되게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맞아요. 우리한테도. 네. 좋습니다. 네. 이 작품을 통해서 펄벅은 특히 어떤 또 활동을 많이 했죠? 네, 이 작품뿐만 아니라 이제 펄벅은 당시 중국뿐 아니라 특히 동양, 특히 한국에 대해 무지한 미국인들한테 한국을 알리기 위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펄벅이 백악관의 초대를 받아서 존 F 케네디 대통령하고 대화했던 일화가 되게 유명한데요. 이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대통령이 미군의 한국 주둔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옛날처럼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게 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펄벅이 이에 대한 대답으로 마치 우리 미국이 예전 영국의 지배를 받으라고 돌아가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케네디 대통령도 농담이었다 하고 지나갔다고 하는데 농담이라도 듣기 싫으네요. 그러니까요. 되게 우리 많은 한국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일화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많이 모르고 계셨는데. 물론 이 한 작가의 말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저희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화이죠. 그렇군요. 오늘 이 돼지라는 펄벅의 워낙 유명한 소설을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펄벅의 또 다른 소설들까지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일화들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끝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펄벅이 이 돼지 3부를 출간한 이후에 문화혁명 이후 중국을 배경으로 사부 붉은 돼지라는 작품을 준비 중이었었다고 해요. 이제 완성시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 독자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펄벅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 흩어진 가정이 다시 모아져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진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펄벅의 돼지에 돼지. 대해서 네. 저희가 한번 이렇게 쑥 한번 훑어봤는데 오늘 첫 방송인데 좀 어떠셨나요, 김성현 선생님? 좀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 청취자분께서 네. 그 돼지 50년 전에 읽으셨대요. 50년 50년 전에. 근데 진짜 까맣게 잊고 계셨대요. 줄거리 요약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다 맞아요. 하시고 요즘 부모들은 자식이 원하는 걸 하면서 무엇보다 진짜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로 살기를 원하는데 또한 애들이 누가 부모의 뜻으로 살겠냐고 하시면서 다만 우리 부모들은 등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 너무 또 좋은 말씀. 그러네요. 이 또 돼지라는 소설을 통해서 50년 만에 상기되면서 줄거리 그렇죠. 들어서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론 좀 너무나도 긴 내용이긴 하지만 또 오늘 이렇게 김성현 씨께서 또 님께서 또 이렇게 또 저희들에게 요약과 함께 맞아. 여러 가지 의견과 또 생각을 또 정해주시니까 굉장히 좀 다시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돼지가 영화도 있대요. 다른 분께서 지금 돼지 영화도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선생님? 오. 네, 영화가 되면서 더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돼지 영화 찾아봐야겠어요. 저는 네. 돼지 영화가 있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오히려 영화로 보는 것도 더 맞아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네요. 1000페이지 책을 읽으실 자신이 없으면은 그렇죠. 네. 영화로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독서클럽을 통해서 이 돼지, 펄벅의 돼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또 소설로 저희와 또 함께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오늘 함께 해주신 북클럽 나란의 우리 김성현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잠시 저희 전하는 말씀 네. 듣고 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한국 여성옷 전문 리디아가 소스몰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자켓 맛집, 바지 맛집, 품위 있고 세련됨을 원하신다면 리디아로 오십시오. 폭넓은 가격대에 또 한 번 놀라실 겁니다. 단골 손님이 꾸준히 방문하시는 곳 역시 리디아입니다. 캘리포니아 타주 전 지역 매장 오픈 홀세일 상담 환영 213-864-1770 리디아 전품목 60% 세일 중입니다. 인기리에 방영된 이병헌 주연의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글로리안 호텔 레스토랑을 제안한 타운 최초 복고풍 레스토랑 서울살롱. 서울살롱의 시그니처 메뉴를 즐기며 낭만을 논하고 한식과 양식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 오비베어 원조 이모님이 만드는 옛날 통닭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옛날 통닭이 생각날 땐 맛과 낭만의 서울살롱 3600 위셔 213-674-7363 674-7363 장민호 씨, 신발 바꾸니까 편해요? 그럼요. 맞다 다르지요 맞다 오래 서 있는 촬영도 무리 없죠? 당연하죠. 맞다 다르지요 맞다. 당뇨 신발, 교정 신발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승인을 받은 나르지오, 올림피카 호버트 본점, 로데오 갤러리아, 가든그로브 이불마티업, 삼성 의료기구, 홈타운 의료기구 213-263-2209. 맞다 다르지요 맞다. 휴테크 안마의자의 진가를 알고 싶다면 다른 안마의자도 한번 앉아보고 오세요. 앉으면 앉을수록 휴테크만 보이니까 앉아볼수록 휴테크다. 휴테크.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세계 최초 음파진동 안마의자 휴테크를 퍼니처 포 라이프에서 만나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퍼니처 포 라이프 323-998-0200 323-998-0200. 네, 여러분들이 이시안과 이한의 라라랜드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펄벅의 돼지 책 소개 들으시고 많이 또 보이는 라디오랑
카톡으로 실시간 메시지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 이게 부모는 앞서 걷는 이가 아니라 먼저 가본 길을 알려주는 이다라고 또 명언을 남겨주셨어요. 와. 우리 LA 아이디가 너무 멋있어서 제가 항상 기억하는데 LA 아재 우블리님이 너무 멋진 말 감사합니다. 네, 또 네. 오늘도 또 다른 분께서 오늘도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책을 저기 많은 분들 맞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엄두가 잘 안 나는 책인데 왜 또 굉장히 재미있는 댓글이 있나 봐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오늘 털 빠진 비둘기 같다고 옷이. 아 진짜 왜 이러십니까? 아니 저희가 감동을 계속 네?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둘기 웬 비둘기? 아니 네. 제가 며칠 전 이후로 저 그 국산 리안나라는 별명 생긴 이후로 그쵸. 매일매일 저의 의상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오늘 갑자기 저보고 그냥 비둘기면 참 좋을 텐데 왜 털이 빠진 비둘기일까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게 미역줄기보다 그래도 낫지 않나요? 털 빠진 비둘기가. 아니 뭐 나름 아유, 네. 지금 화면 보이시겠지만 이 나름 포인트인데요. 아 참. 또 페피 또 우리 저희 이시안 씨와 페피가 함께. 아니라 페피가 되고 싶은. 그죠. 자 여러분들에게 1부 끝곡으로 백지영이 부르는 무시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곧 2부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네.